네, 오연수건입니다. 시정 질문을 문제가 드러나면 좀 이렇게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의정활동 7년이 지나고 갈수록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그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충 질문 15분 동안, 주어진 15분 동안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되는 시간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행정계장에 공석이 되었을 때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건 제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까지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게 된 건데요. 시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이 소문을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럽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들었습니다. 8월 20일 채용 공고가 났고 응시자가 없어서 9월 4일 재공고를 했습니다. 예. 처음 공고에는 한 명을 뽑는데 선발 예정 인원이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0일 날 공고를 했는데 응시한 분이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재공고를 9월 있습니다. 4일 날 했습니다. 재공고 시에는 선발 예정 인원 규정에 대한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해 보면 한 명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선정을 하겠다는 의미와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채용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해서 승진 채용을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요. 요즘 일자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신지는 시장께서는 아시죠? 당연히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일자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치열한 상황에서 연봉 4천만 원이 넘는 계약직에 대해서 원서를 하나도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하는 대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입견을 딱 갖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네, 뭐 그러면 제가 다음 드리겠습니다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도시의 경우요. 이 교통 계약직에 대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냐면은 25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자리가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한 명도 채용이 안 했던 거는 그런 소문에 연유해서 특정인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에 연유해서 그러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번 채용 직급에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제 얘기를 듣고 그걸 처음으로 접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 지금 방금 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나 큰 도시의 경우는 교통 전문가가 많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저 그 답변은 그러니까 서울시의 없다. 경우처럼 전주시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거고 그 직원이 만약에 채용된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금 수익금 확인원 제도 강제 방안에 대한 답변인데요. 현금 수익금 확인원 제도를 시행하고 수익금 비교 결과 1.7%가 그 용역 결과보다 낮다고 네, 답변을 하시고 그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좀 따져볼 문제고 그걸 확실히 지금 저도 검토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버스 회사를 강제하지 않고 버스 노동자들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내부 통제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에
지금 그 전주 시내버스 현장에 상호 신뢰가 바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호 신뢰가 바탕돼야 된다는 얘기고, 돼야 된다는 얘기고, 현실에서 어느 네. 정도인지는 이제 체감을 네. 하는 그렇기 경우에 따라 때문에 다 저는 다른 거라고 현금 봅니다. 확인원 제도를 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익금이 맞다 틀리다. 수익금이 맞다 틀리다로 1억 8천만 원을 하면 저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낭비죠. 당연히 그것과 낭비죠. 더불어서 현금 수익금 그 자료를 이용해서 노선 개편을 활용하는 자료를 쓴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이 25억에서 26억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버스 회사가 다시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현금 수익금 확인원 제도는 1년 동안 이용하고 또 변화의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답변에서 있다시피 이 문제를 뭐 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고, 전주시에서 여지껏에 보면 본인이 정말 그 전주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면요, 그 추경 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예산이 연말까지 서 있습니다. 9월달까지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시행기간이 9월까지로 약속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시행기간이 그래서 그러고요.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있기 거잖아요.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제가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겁니다. 보조 발판 장착에 대해서 저는 전주시에 진짜 제가 SNS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것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을?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답변에 보조 발판을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에 보세요. 운전자들이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운전자뿐만 아니라 네, 일부 운전자들이 답변을 운전자의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일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업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질문을 포함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정확히 읽으시기 제가 바랍니다. 네. 일부 운전자들이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전자의 인식이 높아져 활용도를 높인다면. 이게 보조 발판이 운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없다거나 뭐 인식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제가 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들리는데요. 대로 의원님 자, 제가 답변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을 드릴게요. 보조 답변하세요. 질문하러 오셨으면 답변을 들으세요. 네네. 그 승강장에 지금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았으면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보조 발판 직접 봤습니다. 다. 직접 보조 봤었어요? 그러면요. 실행하는 거 보셨어요? 예? 실행하는 거 보셨어요? 실행하는 것도 다 시연을 다 봤습니다. 시연만 했죠. 네. 직접 운행돼가지고요. 지금 어느 말씀드리고.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시연하기 전에 우리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뭐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시연하실 그러니까 때 하시고 의원님, 보셔요. 지금 상황은 어떤 자, 상황이냐면 차축이 낮아서 방지턱이 규격이 전주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축도 끌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조 발판을 이 정도의 높이로 그 밑에 차축에다 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 발판이 방지턱에 다 끄시고 다녀가지고 작동되지 않은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행한 지 이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은 썼었지 않습니까? 1억 8천도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 원 예산 썼지 않습니까? 그 1억 원도 이제 3개월 해봤으니까 교통 약자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좀 기간을 두고 정확하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장단점을 겁니다. 파악할 때 이러한 점도 파악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버스 한 번만 타보세요. 그러니까는 버스 회사나 뭐 버스 노동자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그러면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을까 하고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면 승강장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버스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 버스가 오면 의원님, 버스가 오면 시장은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시장이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되는 건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께 요구를 안 했겠니? 직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시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국장이 할 수도 있기 그건 때문에 다 그 꼭 제가 해야만 모든 걸 그러면 다 시장의 한다고 의지대로 그렇게 그러면 주장을 하지 마시고 시장의 의지대로 의원님도 직접 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을 똑같이. 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좀 그러니까 파악하라고 이제 해주십시오. 3개월 했으니까 아니, 앞으로 말씀 좀 많은 들어보세요. 기간이 남았으니까 현재 상황을 논의를 말씀드릴 거쳐서 거니까요. 확인하겠다 그런 말씀 말씀 제가 좀 들어보세요. 드리는 겁니다. 그 보조발판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보조발판이 방지턱에 닿아서 망가졌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승강장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보조발판이 그러니까 저상버스처럼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구조가 아니라 툭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들어설 경우 그것을 보조발판을 이렇게 빼고 들어서는 순간 승객들이 다칠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님 보조발판을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구조 그런 변경인데요.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중요한 문제점 그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보조발판을 겁니다.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구조 변경이죠. 그리고 구조 변경이죠. 말씀 이거 제가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 아니요 이거 중요한 담당 거니까요. 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옆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은 다 국장님 보조 질문 받으시는데 저는요 전주 의원님은 시내버스 문제가요. 제가 이건 실무적인 시장님의 기술적인 의중이 중요하다고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리는 구체적으로 거예요. 답변하기가 어렵고 국장이 나와서 조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직접 들으시는 것이 파악하겠습니다. 편하다는 생각을 의원님, 좀 가져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저기 질문을 충분히 하시고 네. 그다음에 답변 듣고 아니 이거 또 시장님도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보조해 주십시오. 보조발판을 시내버스에 다는 것은 구조 변경인데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보조발판을 달았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요건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네. 지금 유권 해석 의뢰한 거 아니라 교통안전공사에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 보조발판을 다는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어린이 통학 차량 네. 그런 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리고 이게 활용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예산 낭비라고 저는 3개월을 활용해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께서는 더 이를테면 고쳐낼 건 고쳐야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불법 구조 개선이라고 지금 교통안전공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통안전공사요. 아니 교통안전공단 공단 통화를 어디서 했습니다. 그 질문을 확실하게 답을 들으셨습니까? 교통안전 통화를 서류로 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서류는 아니고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후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네. 보조발판은 경미한 구조장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예. 보조발판이 경미하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그 경미함에 따라서 경미함의 이 정도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3년 4년 해수로 4년이 이렇게 되는데 전주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도시보다 여기 첨예했으니까요.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버스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이고 지금 9일하고 12일 날 가스도 지금 뭐 신성이나 다른 데 가스를 멈춰서 이제 버스가 멈춘다고 지금 도시가스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태처럼 버스 회사에 보조금만 주는 형태로 장기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전주시에서는 그래도 버스 회사에 법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처럼 뭐 공영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제를 뭐 필요성이 전적으로 없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이 낭비다고 말씀하시지 공영제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적으로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내적으로 검토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다 분석한 결과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보다 경영제 때가 훨씬